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신주의 발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한다. 뭐 회사를 설립할 때, 신설할 때도 주식을 발행하지만 이런 수권자본제 입각에서 회사가 존속하면서도 이제 주식을 발행을 많이 하겠죠. 발행 예정 총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이 사회가 주식 발행에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을 우리가 수권자본제도다라고 해서 신주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해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 발행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적 측면이죠. 신주 인수권 증서하고요. 신주인수권 증권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건 좀 구별하셔야 될 사안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적인 측면에서 신주의 배정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신주의 배정이다라고 하는 책에 신주의 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 배정. 신주를 배정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뭐 신주 배정의 절차가 이사회가 중심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배정은 이사가 한다. 이사가 한다. 이사가 이제 배정의 주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신주 인수권 이런 어떤 신주의 배정에 있어서 주주에게 신주를 비율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그때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 지배되어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배정이나 제3자 배정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주주에게 배정한다라고 한다면 비율로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율로, 그것도 주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평등의 원칙은 그 주식의 배정 비율로 하는 것을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도 있을 수 있죠. 제3자 배정은 일단은 정관의 어떤 규정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신주 인수권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모집이라는 이러한 측면도 가능합니다. 자, 모집의 측면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사에게 좀 재량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죠. 이 경우에 모집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봤지만 주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주식의 모집 절차를 거쳤을 때 주식의 인수가 완성이 되고 나서 배정받은 주식 인수인의 지위, 그것을 갖다가 배정받은 자의 주주의 지위, 이 주를 권리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권리주라는 표현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권리주, 요 양도적인 측면, 요 권리주라고 하는 것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다, 이런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요것을 권리주를 양도한다. 권리주를 양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사 설립에서 배운 것처럼 이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자, 그 효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당사자 사이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권리주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인정했었던 거죠. 뭐 좀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채권적인 어떤 효력은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권리주 양도의 제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한적 측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8번에 보니까 인수가액의 납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인수가액을 납입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주의 효력 발생해서 과연 그 신주로서 효력이 이제 발생했죠.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신주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과연 여기에 배당의 의미가 있는데, 동액 배당이 있고요. 다른 구주와 1년의 전 기간에 동일한 배당이죠. 이것을 동액 배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동액 배당은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동액 배당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배당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할 배당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것을 일할 배당 이민설 자, 이것으로 이제 통설적 견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주가 된 거죠. 자 주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식을 양도를 할 수 있죠. 양도 제한에서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10번에 주주로서의 변경 등기가 주식의 신주 발행이 됐을 때 자본금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증액이 있는 거죠. 자, 발행 주식도 증액이 된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공시적 측면에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여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주 발행에서의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의 측면인데 이 경우에 비진입 표시는 유효니까 신주 발행에 있어서 인수인의 비진입 표시 이건 유효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통모나 차고, 사기, 강박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 하자가 변경 등기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의 기간 동안 다툴 수 있고 1년 동안 이 하자를 다투지 않았다면 하자의 보완적 측면에서 더 이상은 하자를 다툴 수가 없어요. 유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은 유효가 있어요. 하자의 치유 보완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신주 발행의 변경 등기가 창설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변경 등기 한때로부터 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냐? 아니죠. 자본금이 증가하는 시점은 이미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 납입기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효력이 나타나는 거지. 변경 등기한 때로부터 신주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 등기한 때로부터 자본금 증가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또한 변경 등기가 된 후에도 주식이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인수의 청약이 취소되면 변경 등기까지 됐는데 인수가 안 됐거나 그죠? 인수 청약이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죠. 자, 이 부담을 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인수담보 책임, 그죠? 인수담보 책임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들이 이런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주의 신수 인수권, 자, 이런 어떤 파트가 나옵니다. 주주의 신주 인수권. 주주는 이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거죠. 신주 인수권이 있는데 신주 인수권은 주주가 갖는 것이 원칙이죠. 주주가 갖는 것이 원칙적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원칙이 주주에게 있지만 법률이나 또는 정관과 정관 규정이 있다면 이것을 제3자, 그죠?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상장된 주식의 신주인수권, 신주를 새로 발행한다 그러면은 그 시가가 그 상장된 주식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에 발행하지 않고 대략 한 70%, 75%, 보통 70% 정도의 신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럼 주주로서는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받으니까 굉장히 좀 유리한 거죠. 아주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원칙 주주가 주식수에 비례하여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신주 주주의 중요성이다 나오고 있는데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수 비례 이게 이제 주주기 평등의 원칙이죠. 주주 평등의 원칙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보통 낮아요. 한 30% 정도 낮습니다. 따라서 주주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뭐 30% 가지고 있으면 뭐 그 어떤 일정한 측면에서 그 주식이 시가로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 때문에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되면 이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제3자에게도 신주 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신주 인수권이 있다. 그건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 신주 인수권. 이것은 뭐 양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주의 배정 절차가 청약을 해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청약 절차가 끝나서 현실적으로 배정이 됐다. 이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 신주인수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양도가 가능하겠죠. 자, 그 4번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대상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주주에게 기속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신주 배정에 청약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절차로 가져왔죠. 그러나 그러한 청약 절차가 굳이 필요하지 아니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별도의 청약과 배정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 발행, 주식 배당에 의한 신주 발행, 배당을 현금으로 배당을 또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배당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자사주로 배당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신주 발행의 절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주식에 의한 신주 배정이나 주식 배당에 의한 신주 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이렇게 청약과 배정 이런 절차, 청약 특히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신주인수권 대상 자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아예 배정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자, 그것이 전환 종류 주식,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전환할 때, 뭐 우선주를 뭐 보통주로 전환한다든가 그러한 경우, 또한 전환 사채가 있습니다. 전환 사채는 사채적인 측면 가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사채로서 뭐 이자를 이렇게 벌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상장된 주식이라면 주식이 어떤 일정 가액이 올랐을 때 뭐 이걸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환 종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환사채가 특히나 상장된 주식이라면 주주들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있죠. 자, 일단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배정, 청약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 주주의 신수인수권을 뭐 법률이나 이렇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교재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 제한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 외의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이니까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겠다가 제한 아니겠습니까?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주주 외의자, 이 외의자에게 이런 어떤 배정이 가능한데 그러나 여기는 주주 외의자에게 이런 신주를 발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의 어떤 이전, 그죠? 도입이죠, 도입. 신기술의 도입.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제3자에게 또 이 어떤 기술을 이전하게 되면 이런 주식을
이렇게 뭐 스톡 옵션처럼 부여할 수 있고 어떤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또 어떤 시가 이상일 때 처분할 수 있다라는 처분권을 주는 거죠. 자, 그 주식을 보고 이제 신기술을 이전하겠죠. 자, 재무 구조의 개선,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이런 경영상의 목적입니다. 경영상의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이라 합리적 목적이 되겠죠. 자,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하나여 주주 아닌 자에게 제3자에게 이렇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평가합니다. 상법의 규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주를 배정할 때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회물출자 이런 것들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좀 공고를 좀 해줘라. 통지하거나 공고 좀 해줘라. 주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있구나. 자, 법률의 제한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법률 제한이죠. 법률에 의한 제한이다라고 했을 때 법률의 제한으로는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첫 번째죠.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사주주 자 이렇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최근에 뭐 주식이 좀 화랑이고 뭐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주로 뭐 돈 벌어가지고 뭐 상장됐더니 뭐 요새 최근에 뭐 상장돼서 뭐 굉장히 폭등한 주식들요. 뭐 그 돈을 차익을 실현할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실현해서 뭐 일찍 퇴사해서 퇴사하고 나서 노후를 즐기는 뭐 노후인가요? 그게 벌써 젊은 나이에 퇴사해서 그게 좀 요새 좀 유행하고 있는 측면이 좀 사실에 있고요. 자,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상법 전에도 자, 회사가 주식 매수 선택권자에게 스톡 옵션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주 발행형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 채권자가 변제가 되는 회사에 대해서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뭐 그리고 이제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 인수권 뭐 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이때는 이제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 경우들은 법률에 의한 신주 인수권의 제한적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주주에게 저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6번을 보니까 교재에서 현물 출자와 주주의 신주 인수권 이렇게 나옵니다.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자, 정관의 규정이 지금 제3자 배정의 문제죠. 배정의 문제인데 정관 또는 법률이죠. 법률 또는 정관이죠.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규정이 없을 때 과연 이사회의 결의로 배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나옵니다. 자, 주주의 신주 인수권의 양도적인 측면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주인수권을 뭐 팔겠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신주인수권은 하나에 있어서의 요 추상적 신주인수권이 요건 이제 처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약이 들어가서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나온 경우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런 이 구체적인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 없다면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것인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이 양도는 신주 인수권 증서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했는데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냐? 회사가 승낙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